오후에 강의는 지금 오전에 했던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식물은 참 재미가 없어요. 그 새는 상당히 그 인기가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법적 보호종을 보면 멸종위기 1급하고 2급을 보면은 전체 생물 종수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이 새요. 300 몇 종 중에서 무려 10 몇 종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식물은 한 3,500종 중에서 뭐 한 2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곤충은 그보다 더 훨씬 적고 뭐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그래도 그 뭔가 좀 멸종위기 종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그 타당성을 갖고 있는데 재미가 없는 종들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자꾸만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교과부라고 불렀는데 아마 지금 교육부라고 부르죠. 근데 옛날에 문교부라고 했어요. 거기서 도감을 제일 먼저 냈던 것이 지금 한 30몇 권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30몇 권을 지원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부터는 안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문교부에서 제일 먼저 돈을 지원해서 만드는 생물 도감이 뭘까요? 나비입니다. 그때 물론 석주명 박사님도 계셨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저기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쪽에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식물은 한참 뒤에입니다. 그런데 어류 뭐 새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기가 돼요. 그러나 이제 사실 지구상에 보면은 식물이 훨씬 더 많아서 이제 개체수로 따질 수는 없고 만약에 지구에 있는 동물을 갖다 몽땅 말려서 재고 지구에 있는 식물을 몽땅 말려서 재면 그 무게 비율이 동물은 반올림에서 0.5%가 간신히 되고 식물은 99.5%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많지만 많은 것에 대한 것은 많아서 항상 사람이 관심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으면 그려려니 하는 거죠. 태양빛도 그려려니 하는 거고, 뭐 부모님의 사랑도 그려려니 하는 겁니다. 없을 때 그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한 거지, 너무 많은 것도 사실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또 더 재미없는 염생식물을 가지고서 했는데 짠 거 빼고서는 뭐 그게 내세울 게 없는 이 식물을 가지고 오전을 했는데 또 오후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 테니 참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이 강의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고 토론이 됐든 그거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겁이 좀 나긴 해요. 그래도 혹시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수업 진행도 좋고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 부분을 또 하는 데는 더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더더욱 좋은 것은 시간이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막. 자, 이제 식물에 대한 것도 우선 염생식물을 설명하기 전에 목차는 식물과 물하고 그다음에 염생식물이란 종류, 기능 요 4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과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걸 넣느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식물에게 가장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뭐 비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만 물론 온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높은 온도. 물론 어떤 경우는 낮은 온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서도 온도도 중요하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자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빛만 있으면 식물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구상에서는 물이 많으면 빛이 부족하거나 빛이 많으면 물이 부족하거나 이것 중에 이런 데가 굉장히 넓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어느 재주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나는 빛이 좀 적은 데서는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열대 우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울창한 산림의 바닥에 산다거나 아니면 계곡에 그런 데 살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빛은 조금 물은 없어도 사는데 빛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사겠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막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9월 달 되면 서천에 그 국립 생태원이 개원이 되는데 거기다 제일 먼저 맞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그 저기를 그 심혈 기울인 저기 코너 하나가 바로 사막식물입니다. 그래서 뭐 그 기획단장이었던 사람하고는 좀 잘 알고 있는데 가서 소노라 사막도 구경하고 여기서 저 사막 구경하고서 사막의 모양을 딱 했는데 전부 다 돌멩이만 있고 흙만 있어요. 왜 사막에 모래가 없느냐고. 모래가 없는 사막이 이렇게 많대요. 근데 하여튼 그 빛은 많은데 물이 없는데 사는 것이 앞으로 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빛보다는 물이 더 제한 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면은 그 염생식물도 하나의 적이라고 치면은 그 소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민물이 적다는 거랑 똑같아요. 즉 생리적인 차원에서는 그 물이 없는 거나 소금물이 많은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갈증이 났을 때 물을 안 마시는 것하고 소금물을 많이 마시는 것하고 소금물 많이 마셔봤자 아무런 잠깐이지 조금 있으면 그 갈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생리적인 차원에서는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어느 것도 또 너무 많으면 또 저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물이 과다할 경우는 산소 부족을 초래한다고 하는 건데 그 침수될 경우입니다. 식물이 그래서 침수식물인 경우는 뭐 아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되지만 대부분의 저기는 침수에 상당히 약해서 벼는 뭐 한 3, 5일 정도 침수되면 농사 피는 끝이죠. 또 어떤 것들은 뭐 이틀, 어떤 것은 잠깐만 저기가 돼도 그 농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많다는 것은 침수됐다라고 하는 것이 침수된 것은 산소 부족입니다. 이건 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산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빛이 많을 경우는 빛이 많은 건 관계가 없습니다. 빛이 많으면 곧바로 식물이 물을 증산장에서 내보내야 되고 왜냐? 체온이 막 올라가니까는 그건 못 살아요. 그래서 체온 낮추려면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물론 저 뿌리에서 그 필요한 것만큼 대주면 되는데 뿌리에서 못 대준다. 저기 덥다. 온도는 올라간다. 그러면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이 많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광합 증산작용 때문에 수분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이거 자체로서는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를 만족하는 지역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렇게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거 몇 가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디서 책에서 뺏겼어요. 뭐 제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뺏겨도 괜찮아요. 왜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차원에서 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가다 보면 별 얘기를 다 하지만서도 거기 하나적인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동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식물만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든지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물이 많은 연못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냐? 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즉 가장자리에 물이 자근자근 있는 데는 대부분의 뿌리는 땅 속에 있는데 땅 속은 물이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수지 같은 거 파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뿌리는 데를 파보면 오히려 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에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일부는 물속에 잠겨져 있고 뿌리는 느낌상 많이 잠겨져 있는 부류. 이것이 이제 타이파라고 하는 것이 타이파 캣테일이라는 것이 이제 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거다. 이 부들 종류는 자잘하게 있는 것이 요런 데 저기 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다가서 보면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이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계속 일정한 유지가 되되 여기가 조금 얕은 데는 부들이 좀 잘 살죠. 그래도 그런 조건만 되면 그냥 부들은 확 커나갑니다. 대신에 깡 마른다거나 우리나라 저수지는
아주 그 물이 없을 때 보면 굉장히 마르고 또 물이 많을 때 굉장히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저수지에 보면 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쪼잔한 그 습지에는 많이 있지만 저수지에는 없는 이유가 너무 수위차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덮이고 어디 갔어? 어떤 때는 여기까지, 어떤 때는 물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살만한 동네가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흑삼릉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흑삼릉은 저 남부 지방에 있는 건데 여기도 가끔 심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저 지자니아 와이드 라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 우리가 줄입니다. 줄 크죠. 한 많이 크면 사람 키만큼은 안 크지만 도랑 같은데 도랑이라든지 연못 가장자리에 좀 심죠. 줄.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소기나물 뭐 이런 것들 요거까지가 다 거의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즉 대부분의 이파리는 물 위에 있고 뿌리는 땅 속에 있고 줄기의 일부라든지 잎의 일부가 물 속에 잠겨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정수식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자가 뭐 그냥 그 정수기에서 뽑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깨끗하게 했다는 거고 얘는 그냥 정박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배가 닷을 내린 상태 좀 고착된 상태로 뿌리를 땅에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정수식물이라고 여기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조금 이거랑 뭐 비스무리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요거 왜 그렇게 됐나? 뭐 얘랑도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이파리들이 그 물속에 잠겨져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마치 그 수련처럼 이파리는 대부분의 이파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줄기라든지 엽병이라든지 있어 갖고서 제대로 저기를 하는 것들은 물에 있고 일부가 물속에 나는 경우 이제 마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마름 수련. 근데 연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연은 이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쭉 나와서 엽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나와서 이파리 또 있더라고요. 얘는 뭐 거의 뭐 정수식물하고 똑같은 형태로 다 크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집에는 연이 없어 갖고서 연을 본 지도 오래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것을 우리는 부엽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만 물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뿌리는 고착의 문제 때문에 정착의 문제 때문에 토양 속에 밖고는 있지만 뿌리의 의미가 뭘 흡수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떠내려 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냥 지금 마름, 뭐 수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 떠내려 가면 피곤합니다. 왜냐 바다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 정수식물에서는 관계없지만도 유수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까지 안 내려가.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저거 같다고 했는데 요건 침수식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표시가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다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뭐 여기까지 해서 뭐 갈대, 부들 뭐 이런 것들 소기나물 뭐 버풀, 보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이제 여기는 골풀 종류가 여기 이제 그 정수식물이고 그다음에 저 여기 있는 것처럼 개구리밥 뭐 아니면 물개구리밥, 좀개구리밥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은 부수식물, 부유식물이라고는 과거는 부유식물이라는 말도 썼었는데 부유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쓰고 부수식물이라고 씁니다. 부유는 여기 떠 있어도 떠 있는 거고 여기 떠 있어도 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부유는 여기서 듣는 게 플랑크톤처럼 그냥 여기 떠 있는 것도 부유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부수라고 부르는 것이 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지 수련처럼 되는 거 이것이 부엽식물 이거 이제 말점 뭐 이런 것도 이제 침수식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하고 연결이 돼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식물까지는 여기는 이파리의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다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에서 호흡을 하는 데는 여기서 갖다 준 것에 여기서부터 들어온 공기 갖고 호흡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요놈은 어떻게 되냐? 요놈은 뭐 그냥 여기서 하니까 아무런 얘도 숨 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흐르는 물이라면 불쌍하게도 흘러 바다로 가는 겁니다. 개구리밥 같은 거 그래서 개구리밥 같은 것들은 논에 있는 것도 언제 바다로 갈지 몰라요. 그냥 논두렁 내리고 가다 보면 꼭 바다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큰 저수지에 있으면 좀 덜한데 그렇지 않으면 불쌍해요, 얘들.
그다음 이제 요놈도 수전 같은 것도 여기서 잎에서 공기가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 뭐 그 구멍이 좀 있어 통기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여기도 충분히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드는데 이 침수식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얘가 숨을 쉬는 것은 아주 피곤합니다. 대기 중에는 자그마치 대기 중에는 21%가 산소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는 10ppm이면 얼마냐? 이건 파트 프로 밀, 그러니까 진짜 이걸 쓸 때마다 되면 저는 화가 좀 납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쓰라고 하니까 그게 쓰는 거예요. 다들 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지? 그죠? 네. 이게 100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네 자리로 했어요. 그래서 네. 만, 억, 조, 경, 해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그 100만 이렇게 나빠요. 이거 100만. 얼마나 좋아요. 참 이게 100만 분의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는 100만을 따지면 아니 나 이렇게 써야지. 이게 짜증나서 못 쓰겠어. 싫어. 아무래도 이건 10. 100만 분의 이건 100만 분의 21만. 대기 중에는 이렇게 많고 물속에는 이렇게 적어요. 그거 따지면은 물론 저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서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공기 중에서 있는 데서는 숨쉬기가 산소를 갖다 얻기가 쉬운데 물속에서는 산소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물들은 어떡하냐. 근데 그것도 저기도 구태 여기서는 그 숨구멍을 통해서 그 공기를 빨아들이지만 얘는 숨구멍도 필요 없어. 숨구멍 만들어 놓으면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통해서 그냥 산소가 여기가 더 높으면 이리 가고 이쪽에 산소가 많으면 이쪽으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다 열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게 많으냐. 광합성을 하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산소가 만들어서 물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합성을 못하면 물속에 있는 산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적은 양을 갖고서 그 호흡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랄까 크는 양이라든지 하는 양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합성도 많이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크지도 못해요. 이거 물속에 있는 건. 그런데 이게 아주 또 하나 저기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에서 이렇다고 치면 만약에 물의 온도가 20도로 된다면 어떻게 되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온이 더 증가를 하면 산소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방법 뭐라고 해서 물만 뜨뜻하게 하면 다 떠올라요. 걔는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시냇물을 뜨뜻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뜨뜻하게만 하면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주술 수 있어요. 진짜요. 특히 그 피라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래서 냇가에서 이렇게 여름날 따뜻해지고 하면 옆에 가장자에 나와서 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녹아져 있는 산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동물만 그러냐? 아닙니다. 식물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그 바다에서는 그 미역, 다시마 이것이 뭐 9월부터 큰데요. 9월부터 커서 이제 겨울에 열심히 크고 수온이 낮을 때 크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정도쯤 되면 이제 노쇠한 이제 이미 이제 한물간 질기거나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3월부터 커서 10월에 끝난다고 치면 거꾸로 바다에서는 10월부터 시작해서 5월이나 다음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이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수온하고 밀접해서 수온이 낮으면 많이 들어가지만 수온이 높으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동해안에서 백화현상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수온이 높다 보니까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LG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는데 지장을 받아서 다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냐라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조류학자들이. 여기서 조류라고 하는 것은 새가 아니고 그냥 그 저기 미역김입니다. 미역김 아니면 그 뭐야 해조류. 그 해조류도 참 바다에 사는 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새. 네,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김, 뭐 청태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는 침수식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많을 때는. 이제 그 물이 없을 때는 저게 되지만서도 이쪽에 더 올라오면 거꾸로 오면 물이 없어서 건조해서 못 사는 쪽으로 가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수련은 좀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마름은 어떻게 되냐? 마름은 이거 말점처럼 같이 그렇게는 되어지지 않지만 이 물속에 있는 이파리들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광합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른 잎을 보면 달라요. 어떻게 되냐? 물 위에 있는 것은 좀 심하게 했지만서도 이렇게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삐죽삐죽, 뭐 삐죽삐죽 조금 이런 형태로 됐지만서도 물속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 커다란 머리카락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합성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물속에 있는 산소가 빨리 들어가게끔 그러면 면적만 넓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물속에 있는 이파리들은 전부 다가 보면 가늘고 길고 뭐 이렇게 해서 표면적만 넓혀서 산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만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광합성에서 빨리 크려고 하는 일은 그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이게 수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올라오다가서 종자에 있는 에너지가 다 쓰면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못 올라갔다, 죽죠. 못 올라갑니다. 너무 또 저기가 되면 너무 저기가 되면 이게 수심이 낮으면 나는 건 나요. 근데 나다가서 5월달 그 마르면 죽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생식물들이 그 뭐냐면 그 가시연이라든지 뭐 순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종에 처한 이유가 너무 우리가 습지라고 하는 그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수위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퉁퉁마디처럼 아주 그 까탈스러워갖고서 그 깊이가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갖다 이겨내는 놈은 마름밖에 없습니다. 마름은 뭐 그냥 나타나서 출가하는 건데, 그래서 마름만이 정말 지금 아주 어느 저수지든지 성황리에 있는 것은 마름입니다. 물론 이런 놈들은 좀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아직 부수식물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건 때문에 저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식물이 물속에서의 경우는 이렇게 지내게 된다. 이건 왜 여기다 놨나? 이게 왜 들어갔나? 이것은 물은 없고 아주 저기 했을 경우에, 물은 없고 빛은 많은 사구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지만서도 여기에 있는 이런 갯그령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의 뿌리를 갖다 캐면 진짜 못 캘 정도로 엄청 깊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니까 이실직고 하지만 사실 잘못된 일이긴 해요.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가서 한번 캤어요. 통보리 사초를. 그래서 2m를 캐 내려가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 끝부분에서. 지금 하면 혼나죠. 근데 그때는 아직 천연기념물 문화재 아니었으니까 그때 1996년인가 7년 그때니까 가능했는데 내가 이기겠다고 했는데 못 이겼어요. 끝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도 가서 보면은 식물 위에 있는 식물의 줄기는 요만한데도 불구하고 뿌리는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놈들은 바로 뭐냐? 이 사구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뿌리를 무지하게 많이 내는 거죠. 대신에 빛은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빛이 많지만서도 얘네들은 빛을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이 받는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이제는 빛이 조금인 건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보면 동해안 고래뿔 사구에 가보면 고래뿔 사구는 거기서 갯방풍을 재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배를 하는데 종자만 채취해서 뿌리고서 자기네들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죠. 그렇다는데 그러고서 그 동네 이장 있는 분이 갯방풍 하나만 딱 뜯는 순간 쳐다보면 당장 와서 왜 뜯느냐고 야단쳐요. 그 혼나요. 그러기만 김철호인가 김누구가 재배다 5,000평이라고 딱 써놓고 글쎄 그 땅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을 샀으면 땅산 재배를 하고 하면 그 토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세를 안 낸다는 거죠. 토지세를 안 내면서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사람 얘기고. 이제 거기는 뜯으니까 저기 한데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크면 갯방풍이 주변에 식물이 하나도 없으면 이파리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변에 다른 식물 갯그령이 큰 게 있으면 이거요. 왜냐 햇빛 보려고. 그래서 그 개는 그거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햇빛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갯방풍은 아닌 겁니다. 그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그 신두리 가시게 되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기 갯그령이 큰 식물이 있는 데는 저보다 갯방풍이 이파리가 우주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도 없는 데서는 조그만 옆에 땅바닥에 쫙 붙어 있을 겁니다. 쫙 붙어 있거나 조금 이렇게 그냥 그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나와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것조차도 다른 것 같은데 조금 가리는 것조차도 못 참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데는 사바나 같은 데는 큰 식물들이 못 자라고 요런 큰 거다 좀 되어져 있지만서도 빛들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빛이 많이 필요한 데서는 결국 건조하고 빛은 같이 가는데 식물들의 뿌리가 물을 갖다서 획득하는데 무지하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뿌리에서 식물의 경우는 흙에 있는 물이 숨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동안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아주 진짜 많이 여러 군데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뿌리털을 거치는데 뿌리털은 하나 세포라 아주 얇아요, 이게요. 그래서 돈 들여서도 에너지 들여서도 흡수하기도 하고 지가 알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피층이라는 데를 지나고 요건 카스파리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식물에 뿌리 들어오면 다시는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서도 미다지는 그냥 밀고 다니는 걸 그렇지만 여다지는 뭡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나갈 때는 못 나오게끔 되어져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들어온 물은 다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스파리떼입니다. 이거만 지나면 그냥 물은 아직 식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관부를 따라서 쭉 줄기로 가고 그 다음에 잎으로 간 다음에 잎에 가서는 대기로 빠져나갑니다. 대기로 빠져나갈 때 또 잡아당기고 그런 힘들이 있긴 있어요. 조금 전문적인 것 같지만도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서 그냥 이렇게 뿌리털에서 흡수해서 이리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카스파리떼인데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만 지나서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아래로다 이동은 여기까지만 오면 그냥 위아래로 쭉 그냥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동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그냥 지 멋대로 이동하는 데도 있고 그냥 틈바구니를 갖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부분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살아있는 부분을 지날 때는 항상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살아있는데 다 이상한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현관에서 빈집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도 되지만 사람이 사는 데는 틀림없이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냐고 물어보고 봐서 집 안에 들어오게 하지 그냥 초인종 누른다고 다 들여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빠르다거나 많은 양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렇게 사이사이 비껴가는 건 좀 몰래 들어가는 거 형태죠. 근데 몰래 들어가더라도 맨 끝에 가서는 항상 여기 카스파리떼 여다지 문이 있는 데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정 때문에 물이 많으냐 소금이 많으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억제를 할 수 있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 때 소금을 많이 갖고 들어오면 식물이 좀 피곤합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서도 어쨌든 자기가 피곤하다 싶으면 어딘가에서는 단절을 시킵니다. 이게 단절시킬 때는 항상 많은 데서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데서부터 질서가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만서도 음식점에 가면 돈 있는 사람이 돈 1원이 더 많은 사람이 밥값을 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원래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고 경우에 따른 뇌물이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것이 이게 가장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금이 많고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그럼 여기서 식물은 싫어. 그럼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등등이 이제 여기서 다 어떤 그 기능들이 여기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에이 다 들어와. 내가 나를 처처해야지 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칠면초, 퉁퉁맛 이런 놈 그래 들어와. 내가 뭐 들어오고 네가 뭐 나중에 해. 이런 부류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파리를 뜯어 먹어도 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도 못 봤는데 개칠경 같은 것은 이파리 뜯어 먹어도 전혀 안 짭니다. 그것은 여기서 못 들어오게 제어를 한 겁니다. 그 제어를 하는 대신에 제어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식물들이 갈대를 제외하고선 그렇게 크게 자라는 식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갈대하고 모세달은 좀 특이한 놈들이고 그 놈은 정말 광합성할 수 있는 잎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이건 그 한 폭이 저기 잘라갖고 저기 늘어놓으면은 그 퉁퉁마디다 되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광합성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 놈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은 빨리 잘 못 큽니다. 그게 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 동안에 저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잎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잎에서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갈 때는 여기 세포가 있고 표피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동안에 여기가 쭉 쭈그러들면 요 바깥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주변의 세포로부터 물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는 뽑아져서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식물에 나가면서 장점은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온도가 높아지면은 다른 일들이 잘 안 됩니다. 뭐 사람도 사실 몸에 열나면 소화 안 되죠. 물론 차가워도 소화가 안 되지만서도 결국 체온이 높아져도 소화 안 됩니다. 적당하게 37.2도 수준 정도가 돼야지 소화가 가장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물도 어쨌든 간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계속 뜨거워지는 빛에 그것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물을 내보내면서 결국 식히는 작용이 자기의 몸을 식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내보내고 싶지 않지만 온도가 높아질 걸 저기에서 물을 내보내게 되고 내보내는 동안 자기 체온은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주변에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오후 2시쯤 되면 호박잎이 척 늘어지는 겁니다. 이거 척 늘어지는 것은 어쩔 들이 없어요. 바깥에서는 뺏어가려고 하는 양은 많은데 몸에는 없는데 뿌리에서는 그만큼 도와주지 않는데 어쩔 들이 없는 거죠. 뭐 양쪽에서 다 그냥 조달해 주는 것은 적은데 뺏어가는 것은 너무 허리가 휘는 거죠. 호박잎 2시는 정확하게 허리가 휜 상태입니다. 힘든 거죠, 아주. 생명도시 시흥